네, 금요일이죠. 저희가 금요일 날은 한 주간도 정리하고 다음 주, 특히 오늘 이제 4월 매매 마지막 날이니까요. 5월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마켓 전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증권 전문가 이종호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요즘 환율 시장 엄청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예. 원달러 환율이 워낙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1269원, 거의 예. 1270원에 와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글쎄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 특히 네.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죠. 그 4월 초에 달러 인덱스가 98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게 한 102 정도 부근에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달 사이에 한 4% 정도 그 절상이 된 건데 네네. 어차피 통화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의 통화의 그 관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 원화는 다른 요인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다른 요인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절하가 되는 것이 맞거든요. 4% 정도 절하된다라고 따지면 그게 한 50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한 1269원 이 정도 되니까 달러가 그동안에 왔던 거 이런 거를 따져보면 뭐 그렇게 이상한 흐름은 아니다. 이상한 이렇게 흐름은 볼 수가 있는 아니다. 거죠. 근데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주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예. 2600선을 조금 위협받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박스권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코스피의 저점은 2600선 이렇게들 전저점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깨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아니면 박스권에 대한 흐름에 대한 전망? 일단은 뭐 상반기 중까지, 상반기 내에는 네. 이번 주에 기록했던 저점을 더 밑돌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틀 동안에 걸쳐서 상당히 크게 계속 이제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뭘까라고 따져보면요. 물론 이제 그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하락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2,600포인트 부근에 도달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재반등하고 했던 것이 벌써 이제 한 3번 정도가 그 계속된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돼서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2,600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지 강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그 상반기 내에는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건은 네. 하반기 들면서부터 경기와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2,600을 뚫지 않고 했던 거는 이 긴축이나 이 부분들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지만 경기가 둔화되거나 그에 따라서 또 기업 실적이 나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다른 스테이지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악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의 지지선을 유지할 네. 수 있는데 확신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상장이 나왔단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약간 불안한 마음이 살짝 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아,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작년도 말에 여러 기관들이 그 경제 전망치 예측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도 말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하면서 4.5%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도저히 그 숫자는 나올 수가 없는 숫자인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지금 그런데 똑같은 연장선에서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가 나왔지만 이거는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를 그냥 막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건데 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보면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한 부분들을 좀 막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에 따른 파생적인 효과로 경기가 둔화되고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향을 한번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물가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최대 1년 정도 지났을 때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나빠지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1990년도 같은 경우에 2% 정도 성장했다가 네. 91년도가 되면 마이너스 0.1%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게 일시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을 갈 거라는 건 시장에 뭐 어느 정도 기정사실처럼 얘기가 되고 있고요. 0.5%. 그렇죠.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 달에 자이언트 스텝 0.75%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일단 경기가 꺾이는 모습이 오늘 딱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0.75는 못 가는 거 아닌가요? 0.75까지는 아마 이번 네. 성장률 나온 거 보고 그것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원래 얘기했던 상반기 중에 한 0.5% 정도 두 번, 그다음에 하반기에 한 네 번 정도 0.25% 인상, 네. 이 부분들은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이러는 것들이 조금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만 또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물가 역시 굉장히 높은 상승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것도 또 진정을 시켜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그 성장률이 둔화되고 했던 부분들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제어하는 역할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그 금리 인상의 네네. 구도 이 부분들을 달리해 가지고 가고 이러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견해로 제가 들리거든요. 예. 견해가 어떠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많이 얘기하면 네네. 대부분 이제 뭐 70년대 이런 때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정도까지 가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 4, 5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됐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에 하반기가 되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이 물가 상승률은 둔화될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장률 자체는 뭐 3% 이런 거 안 되고요. 마이너스로도 갔다가 또 뭐 1% 성장도 했다가 이런 정도로 성장은 굉장히 낮아지는 형태 이렇게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70년대만큼의 스태그플레이션 나오기가 힘들겠지만 예. 그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앞서 저희가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장 얘기 쪽으로 중심을 좀 맞췄고 예. 사실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수출 기업들에게는 좋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예. 전체적으로 국내 그 증시 말고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고환율의 상황. 고환율의 상황 자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뭐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 과거보다는 굉장히 그 영향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품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제품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거는 경쟁국에 비해서 경쟁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환율이 계속해서 그 약세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뭐 전체적인 산업이나 여기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처럼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하나 이제 걸리는 부분들은 최근에 우리나라도 역시 보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 변수가 물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들은 이제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게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서로 간에 상쇄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아까 저희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 오늘 좀 반등한다 반갑다 얘기할 때 뒤쪽에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예, 고개 예. 끄덕끄덕 하시면서 듣고 계셨는데 환율 상황도 그렇고 이번에 기업 실적들 다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생각보다는 잘 나온다고 보고 계십니까? 1분기까지는 상당히 뭐 양호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양호하게 나왔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 하면 과연 하반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1분기 실적 나온 거는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 내지 이틀 동안에 걸쳐서 굉장히 바짝 오르고 이러는 형태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반기에 대해서 확신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1분기 실적은 나온 숫자에 비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그 상태다라고 봐야 되죠. 네. 하반기 실적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전체로 봤을 때의 작년 대비해서 증익이 나오면 상당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우선 이제 하반기 들면 우리나라 경제도 좀 둔화될 거라고 보입니다. 세계 경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도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는 건 기업 실적이 곧바로 나빠진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코스트 요인들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게 되면 그 하반기에 그렇게 네. 실적이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업종별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업종이라든지 섹터는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어떤
특정한 업종이 시장을 지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당장에는 이제 그동안의 낙폭이 컸던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고 네. 그다음에는 테마의 형태로서 바뀔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에 걸쳐서 보면 시장에서 아주 많이 오른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이 이 한 번 크게 하락했던 거를 어느 정도 가격을 좀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아주 크게 하락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해소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이오 했던 것처럼 또 뭐 2차 전지도 넘어가고 이러면서 계속 순환적인 테마의 형태로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가 5월입니다. 5월 달에 투자자들이 전략을 세울 때 이거는 꼭 체크해야 된다는 지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 전략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우선은 뭐 국내 금리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라고 그러더라도 일단 지금은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해가는 기간이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별로 안 좋으면서 이 그 시장의 이 폭이 네네. 굉장히 얇아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의 매수나 매도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만 있어도 주가가 크게 변동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게 그 수급의 층이 얇기 때문에 그 영향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투자의 전략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적을 우선할 거냐 가격을 우선할 거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5월 달은 보면 가격을 우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졌고 저점에서부터 얼만큼 반등했는지 네. 그게 우선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매하고 테마주가 한꺼번에 엮이는 형태로서 계속 시장이 진행이 되니까 이 그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 부분들을 과거에 우리가 순환매 네네. 어떤 것들이 강했다라고 하는 거를 잘 염두에 두시면서 좀 그 팔로우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켓 전략 전문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